30분 만에 화장실 굳은 탈출하는 들기름, 커피 비법, 딱딱한 돌변 몇 조각만 나오고 나머지는 막혀 있는 공포. 화장실에서 30분을 앉아 있어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그 답답함.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호선입니다. 특히 장 기능이 떨어지고 노년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약속은 이겁니다. 딱딱하게 굳은 변 때문에 끙끙대는 아침을 30분 안에 자연스러운 신호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화장실이 두려운 하루가 개운한 하루로 바뀝니다. 그 방법이 뭔지, 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실천하는지까지 모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 괜찮으시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꼭 해보시겠다는 분들은 댓글에 실천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왜 노년 변비는 섬유질만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왜 많은 분들이 변비로 고생하시는 걸까요? 왜 섬유질만으로는 안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섬유질만 늘리면 무조건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인터넷 기사에서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구마 먹어라, 채소 많이 먹어라, 현미밥 먹어라.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섬유질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섬유질은 변의 부피를 늘려주고 잔군동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장점막이 건조해질 때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수분 보유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피부도 건조해지고 입도 마르고 눈도 건조해지죠.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장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점액이 충분히 분비되고 변이 미끄러지듯 잘 나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이 점액 분비가 줄어듭니다. 장벽 자체가 건조해집니다. 변비 해결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물수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아무리 섬유질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섬유질은 물을 흡수해서 부풀어야 제 기능을 하거든요. 물 없이 섬유질만 먹으면 오히려 더 막힐 수 있습니다. 움직임 장자극. 우리 장은 연동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물결 치듯이 움직이면서 변을 항문 쪽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런데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이 연동 운동이 약해집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복부에 자극이 가면서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윤활. 대장이 건조하면 아무리 섬유질을 먹어도 막히기 쉽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른 고무 호스에 마른 흙이 꽉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만 조금 붓는다고 바로 뚫릴까요? 아닙니다. 흙과 호스 사이의 마찰이 너무 큽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흙덩이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미끄러짐. 그러니까 윤활이죠. 기름을 조금 넣으면 마찰이 줄어들면서 흙이 술 빠져나갑니다. 우리 장도 똑같습니다. 특히 60대 넘어가면 장점막 자체가 건조해집니다. 변과 장벽 사이에 마찰이 커집니다. 그래서 변이 잘 안 나가는 겁니다. 물도 마시고 운동도 하고 섬유질도 먹었는데 왜 안 될까? 바로 윤활이 부족했던 겁니다. D. 들기름 커피의 원리와 효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커피가 일부 사람에게는 대장 운동을 빠르게 자극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 화장실 가고 싶어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단순히 카페인 때문만은 아닙니다. 커피에는 장 운동을 자극하는 여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온도 자체도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연구에서 뜨거운 물만 마셨을 때보다 커피를 마셨을 때 대장 반응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직장과 결장의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죠.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커피만 마셔도 바로 신호가 오고 어떤 분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윤활을 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건조한 장 점막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들기름 한 스푼입니다. 커피의 기름, 그게 말이 돼? 맛 완전히 망치는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커피에 기름을 넣는다는 게 상상이 안 가시죠? 그런데 막상 해보시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왜 들기름일까요?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물성 기름입니다. 들깨에서 추출한 기름이죠.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세포막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전 점막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막이 건조하고 딱딱해지면 장 운동이 둔해집니다. 들기름을 먹으면 이 세포막이 부드러워지면서 장점막 전체가 촉촉해집니다. 또한 들기름은 변 자체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기름 성분이 변에 섞이면서 윤활 효과를 내는 거죠. 딱딱하게 굳은 변이 미끄러지듯 나올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왜 하필 들기름일까요? 올리브유는 안 될까요? 참기름은요? 물론 다른 기름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들기름은 오메가3 함량이 특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부엌에 대부분 있는 재료입니다. 올리브유는 오메가3보다는 오메가 6가 많고 참기름은 향이 너무 강해서 커피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들기름은 향도 은은하고 효과도 좋고 구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엌에 인미 있는 재료입니다. 비싼 영양제나 약이 아니라 집에 있는 걸로 시도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추가로 돈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한 번 한 스푼 30분 관찰,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3, 4단계 실천 방법 안전하게 따라하기.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단계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1단계. 따뜻한 커피 한 잔 준비 그 컵 정도 크기면 됩니다. 약 200 이후 50ml 정도죠. 너무 많이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인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디카페인 커피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디카페인도 장군동을 자극하는 다른 성분들은 그대로 들어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뜨거운 온도입니다. 미지근한 것보다는 따뜻할 때가 좋습니다. 뜨거운 온도가 장운동을 더 자극하거든요. 하지만 너무 뜨거워서 입천장 되는 건 조심하세요. 인스턴트 커피든 원두 커피든 상관없습니다. 집에서 평소에 드시는 커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단계, 들기름 한 스푼 넣가락 기준으로 한 스푼입니다. 티스푼이 아니라 밥숟가락입니다. 약 15ml 정도 되겠죠? 너무 많이 넣으면 나중에 말씀드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정확히 한 스푼만 넣으세요. 더 많이 넣으면 더 효과 좋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스푼이 적당한 양입니다. 이 정도면은 장을 자극하면서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2스푼, 3스푼 넣으면 오히려 설사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을 넣을 때 커피 표면에 기름이 둥둥 뜨는 게 보일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3단계 30초 저어 섞고 천천히 마시기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어주세요. 기름이니까 완전히 섞이진 않습니다.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이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저으면 커피 색깔이 조금 더 연해지고 표면에 기름층이 얇게 퍼집니다. 이 상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따뜻할 때 5분 정도 천천히 마십니다. 급하게 들이키지 마시고 여유롭게 한 모금씩 마시세요. 맛이 어떨까 궁금하시죠? 사실 들기름 향이 약간 납니다. 고소한 맛도 조금 있습니다.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2, 3일 마시다 보면 적응됩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괜찮네요 라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라고 하십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4단계 15분, 30분 몸의 반응 관찰 커피를 다 마셨으면 이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화장실 가려고 하지 마세요. 몸에서 신호를 보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15분 만에 신호가 오고 어떤 분은 30분쯤 지나서 배가 움직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아랫배가 살짝 묵직해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오면 바로 화장실로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힘주지 말라는 겁니다. 신호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게 두세요. 20분, 30분 앉아서 힘주지 마세요. 4. 주의사항 부작용 예방. 자, 그럼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효과를 보려면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루 1회 한 스푼을 지켜주세요. 과하게 하면 설사나 급박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효과가 좋네서 하루에 2번, 3번 하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도 한 스푼이 아니라 2스푼, 3스푼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름은 장을 자극합니다. 적당량은 장 운동을 도와주지만 과하면 장이 과도하게 자극받습니다. 그러면 장이 너무 빨리 움직이면서 수분을 흡수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설사가 나는 겁니다. 심하면 복통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히 하루 1회 들기름 한 스푼만 지켜주세요. 아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저녁에도 한 번 더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복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소량의 음식과 함께 드세요. 어떤 분들은 아침 공복에 커피와 기름을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많아집니다.
여기에 기름까지 들어가면 속이 더부룩하고 쓰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나나 반 개나 크래커 두세 장 정도 가볍게 드시고 마시면 됩니다. 빵 한 조각도 괜찮습니다. 위에 뭔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마시면 속쓰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배불리 먹고 마시면 안 됩니다. 배가 부르면 장운동 효과가 떨어집니다. 가볍게만 드세요. 세 번째,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들기름은 산패가 매우 빠른 기름입니다. 산패라는 게 뭘까요? 기름이 공기 중 산소와 만나서 상하는 겁니다. 상하면 냄새도 나고 맛도. 쓰고 몸에도 해롭습니다. 상온에 오래 두면 쉽게 상합니다. 특히 여름철엔 더 빨리 상합니다. 상한 기름은 오히려 몸에 해롭습니다.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개봉한 즉시 냉장고에 넣으세요. 그리고 개봉한 지 3개월 이상 된 기름은 사용하지 마세요. 아깝잖아요. 조금밖에 안 썼는데 하시는 분들 계신데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3개월 지났으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특히 냄새를 맡아봤을 때 퀴한 냄새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바로 버리세요. 맛을 봤을 때 쓴맛이 나거나 쩐내가 나도 상한 겁니다. 신선한 들기름은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들깨 볶은 냄새 같은 은은한 향이 나야 정상입니다. 네, 번째 특수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만약 현재 특정 질환으로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임신 중이시거나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특히 혈액 응고와 관련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한 근고제를 드시는 분이 들기름까지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도 조심하세요. 들기름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괜찮지만 혹시 모르니 주치와 상의하세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된 건 아니니까 의사와 상의회 후에 시도하세요. 다섯 번째, 효과가 없거나 증상이 악화되면 즉시 중단하세요. 3일 정도 시도해 봤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복통이 심해지거나 설사가 계속된다면 바로 중단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이 방법은 모든 변비를 해결하는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단지 일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만약 이 방법이 내 몸에 안 맞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억지로 계속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 혈변이나 심한 복통이 있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거나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배가 아프다면 이건 단순 변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장암, 치질, 항문 열상, 개실염, 장폐색 등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시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습니다. 마무리.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에 들기름 한 스푼을 넣고 30초 정도 저어서 천천히 마십니다. 그리고 15분에서 30분 정도 몸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신호가 오면 바로 화장실로 가시면 됩니다. 억지로 힘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나오게 두세요. 중요한 건 과장된 기적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반복 가능한 작은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한 스푼, 이것만 지키세요.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세요. 습관이 되면 몸도 반응을 학습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막힘, 그 답답함, 그 화장실 공포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수많은 환자분들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계시니까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30분, 1시간씩 앉아 계시는 분들, 여행 가는 게 두려워서 약속을 미루시는 분들, 변비약에 의존하게 된 분들 모두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부엌에 있는 들기름, 매일 마시는 커피,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돈도 별로 안 듭니다. 비싼 영양제, 비싼 약 필요 없습니다. 시간도 별로 안 걸립니다. 아침에 5분 커피 마시고 30분 기다리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도 화장실에서 30분 1시간 앉아 계시잖아요. 그 시간을 더 편하게 보내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비는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입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고생하면 하루 시작이 우울해집니다. 여행을 포기하면 인생의 즐거움이 줄어듭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면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합니다. 의사인 제가 보기에 그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변비는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의 문제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는 작은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커피 한 잔에 들기름 한 스푼,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방법이 효과가 없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만능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럴 땐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변비 뒤에는 다른 질환이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쉽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건강한 장은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들기름 한 스푼이 핵심이네요. 30분 관찰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혹시 이미 들기름 커피를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더 좋습니다. 반응이 몇 분 만에 왔는지, 속이 불편하진 않았는지, 맛은 어땠는지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20분 만에 신호 왔어요. 생각보다 맛이 괜찮더라고요. 첫날은 효과 없었는데 3일째부터 좋아졌어요. 이런 실제 경험담이 다른 분들께 용기를 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이호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